안녕하세요. 플레인지 오디오맨의 주기표입니다. 최고 인기 오디오 브랜드 윈 오디오의 신제품 윈 바이브링크가 출시된 지가 좀 지났습니다. 윈 바이브링크에 대한 처음 영상을 아직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안 했는데 오늘 스피커를 몇 가지 매칭을 해보면서 윈 바이브링크의 실제 음질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윈 앰프가 기존에 있었는데 윈 앰프와 윈 바이브링크와의 성능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조금만 기다리면은 좀 더 상위 기종인 윈 앰프 울트라가 출시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앰프적인 스펙은 윈 앰프 울트라와 윈 바이브링크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오랜 오디오 리뷰어 경험자로서 윈 앰프 울트라는 올인원 앰프고요. 다양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복합 기종이죠. 복합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올인원 앰프이기 때문에 앰프적인 성능이 스펙에 비해서는 약간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려를 해볼 수가 있고요. 윈 바이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각종 네트워크 플레이 기능이라든지 무선 재생 기능이라든지 뭐 DAC, DSP 뭐 이런 기능들이 다 대부분 빠진 제품이기 때문에 앰프적인 성능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앰프 스펙 자체가 좀 더 순수하게 좀 더 성능을 보장해 주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좀 오랜 리뷰어들이 생각하는 고정관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후속 기종인 좀 더 고성능 기종이라고 할 수 있는 윈 앰프 울트라와 윈 바이브링크가 앰프적인 출력이라든지 앰프적인 스펙이 거의 같다고 하더라도 어쩌면은 순수한 앰프로서의 성능은 윈 바이브링크가 조금 더 낮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게 그냥 추측만 해봅니다. 그런데 물론 인기 자체는 아마도 한 대로 끝낼 수 있는 윈 앰프 울트라가 압도적으로 좋을 거예요. 그래도 어찌됐든 최고 인기 브랜드이면서도 요즘은 뭐 100만원 미만 시장에서는 최고 신뢰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분께서는 윈 오디오라고 부르면 안 된다, 윈으로만 불러야 되는 거다, 윈 오디오라고 부르는 것은 잘못된 명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냥 윈이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은 오디오에 관심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 브랜드가 뭐하는 브랜드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윈 바이브링크와 윈 앰프와 가격이 사실상 또 동일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뭐 기능에 따라서는 윈 바이브링크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광동축 입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컨대 PC용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 데스크탑 컴퓨터의 경우에는 광출력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디지털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윈 앰프보다는 같은 가격이면 앰프 성능이 더 뛰어난 윈 바이브링크를 선택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실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윈 앰프를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비용 투자를 해서 윈 바이브링크와 윈 울트라 세트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금액을 좀 더 조정을 해서 윈 바이브링크의 윈 프로 플러스를 매칭해서 사용을 하셔도 가격적인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앰프적인 성능의 향상을 좀 더 고려를 해서 윈 앰프보다는 윈 바이브링크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윈 바이브링크의 실질적인 성능을 여러분들과 함께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윈 앰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칭 스피커는 윈 앰프 때도 매칭이 너무너무 좋았던 트라이앵글의 보레아 BR03으로 매칭해서 음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어디로 향하는지
네, 스피커를 트라이앵글의 BR03, 보레아 BR03을 매칭을 해서 감상을 해봤습니다. 보레아 BR03 매칭 같은 경우에는 윈앰프 때도 매칭이 가장 좋은 매칭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윈앰프에 매칭을 해본 스피커 중에서 아무래도 과거 영상에서 제가 강조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죠. 스피커의 음압이 높아야만 매칭이 좋을 확률이 매우 높다. 이것은 반대로 음압이 낮은 스피커의 경우에는 매칭이 안 좋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압이 높으면
높으면은 구동이 쉽고 음압이 낮으면은 구동이 어렵다라는 일반적인 기초적인 이런 정보가 있죠. 사실상은 뭐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가격대가 좀 올라가면서 톨보용 스피커까지 포함된 가격대가 뭐 몇백만 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꼭 맞는 것은 아닌데, 안 그런 예외적인 경우들도 워낙 많아서 무조건 음압만 보고 판단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입문용 오디오 기기에서는 그게 맞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음압이 높은 스피커일수록 구동이 쉽고, 음압이 낮은 스피커일수록 저렴한 입문용 앰프하고 매칭을 했을 때는 좀 어려워지는, 아무래도 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 듯한, 소리가 좀 막혀있는 듯한 느낌, 소리가 경쾌하고 발랄하지 못하고 무겁게 이렇게 좀 주저앉은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죠. 소리가 스피커 바깥으로 이렇게 쫙 펼쳐져 나오는 느낌도 잘 안 들고. 그런데 지금 이 보레아 BR03 같은 경우에는 음압이 아마, 사실 뭐 지금 제가 검색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음압이 한 89dB, 90dB 그 정도는 될 거예요. 북쉘프 스피커 치고는 작은 사이즈는 아니죠. 대부분의 스피커 브랜드들이 같은 라인업 내에서 북쉘프 스피커는 작은 사이즈와 큰 사이즈 두 가지 혹은 많게는 세 가지 사이즈씩 이렇게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라이앵글 보레아 시리즈 같은 경우도 BR02가 작은 사이즈 북쉘프 스피커가 있고, 아마 BR02는 우퍼 사이즈가 한 5인치 정도 될 겁니다. BR03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커요. 그래서 예컨대 작은 방에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기에는 좀 큰 사이즈의 스피커입니다. 좀 부담스러운 사이즈죠. 그래서 우퍼 사이즈가 한 6.5인치 정도 아마 될 거예요. 사이즈가 작지는 않더라도 구동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고, 소리가 굉장히 발랄하면서도 화사하게 잘 나와주는 편입니다. 위앰프하고만 매칭을 하더라도 오히려 일반적으로 이런 정도 가격대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들이 에너지감이 좀 약하죠. 사실상 깊이감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 가격대의 앰프들이 무슨 하이파이적인 깊이감이 좋다거나, 무슨 뭐 중저음을 중량감 있게 재생한다거나, 중저음을 뭐 초저음까지 재생한다거나, 오디오 평론가나 오디오 리뷰어 중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녹음을 하는 장소 자체가 저희가 지금 이 공간이 한 13평 정도 되는 전용 처음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작은 북쉘프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에는 그게 태가 납니다. 좀 에너지감이 좀 부족하다, 스테이징감이라든지 음장감이라든지 깊이감이라든지 중저음의 풍부한 느낌이 좀 아쉽다, 그런 것들이 한계가 느껴집니다. 그거는 해당 스피커의 잘못이 아니라 공간이 넓기 때문이죠. 아무리 파바로티가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하더라도 운동장에서 혼자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면은 에너지감이 부족하게 느껴지겠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파바로티 잘못이 아니겠죠. 그래서 지금 이 공간에서 얼마 전에 뭐 쿼드 S2 같은 북쉘프 스피커도 녹음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오히려 북쉘프 스피커가 지금 한 사이즈 좀 큰 사이즈의 스피커다 보니까 D클래스 방식의 앰프와 매칭이 너무 잘 맞아서 D클래스 방식의 앰프에서 좀 부족한 중저음의 풍부한 느낌이라든지 소리의 깊이감이라든지, 그리고 풍부한 울림, 풍부한 하모닉스, 이런 부분들이 6.5인치 우퍼와 함께 구동이 쉬운 스피커 특성, 그리고 하모니컬과 화사한 느낌이 풍부하게 나와주는 스피커 특성과 더해져서 굉장히 좋은 매칭을 지금 발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마 매칭한 스피커가 1인치 알루미늄 돔 트위터라든지 이런 금속형 트위터를 탑재를 하면서 스피커의 무게가 부피 대비 상당히 무거우면서 단단한 인클로저로 만들어진, 일반적으로는 그런 스피커가 좀 더 고성능 스피커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윙 오디오 같은 경우는 고성능 스피커라고 해서 매칭이 잘 맞는 게 아니에요. 구동이 쉬운 스피커, 그리고 음압이 높은 스피커가 매칭이 잘 맞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금속 돔 트위터를 탑재를 하고 있는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는 매칭이 오히려 더 나쁠 겁니다 아마. 그런데 지금 소프트 돔 트위터이면서도 소리가 워낙 화사하면서도 발랄하고 풍부하게 잘 나와주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매칭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오늘 영상에서는 스피커가 주인공이 아니라 왜 이런 음질이 나와주는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윈 바이브링크입니다만, 윈 앰프로 단순히 매칭을 했을 때에 비해서 확연히 아무래도 제가 듣기에는 중저음이 좀 더 묵직하게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전체적인 에너지감이라든지 전체적인 파워감, 힘있게 사운드가 나와주는 느낌, 그리고 사운드의 밀도감도 적절하게 있고, 이 사운드의 밀도감이라는 개념을 여러분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컨대 남성 보컬을 재생을 했는데 남성 보컬의 음색이 좀 가볍게 느껴진다, 이것도 뭐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중저음을 재생을 했을 때 방금 재생한 음악이 대체로 중저음이 잘 나오는 음악들, 중저음이 탱글탱글하게 나오는 음악들을 재생을 했는데, 트라이앵글의 보레아 시리즈라는 스피커 자체가 그렇게 중저음을 강력하게 재생해주는 스피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준수하게 중저음의 탱글탱글한 느낌을 표현해준다라고 칭찬해줄만 하죠. 물론 이 느낌은 공간에 따라서도 느낌이 달라지기도 하고, 경우의 수가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볼륨에 따라서도 이런 탱글탱글한
텐션감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는 전용 청음실이면서도 공간이 얼마나 넓으냐에 따라서 볼륨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종 볼륨을 어느 정도로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까도 제가 파바로티가 운동장에서 혼자 노래 부르는 거를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파바로티가 운동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이 성량과 10평 정도 되는 조그만한 방에서 노래 한 곡만 부탁해요 이렇게 했을 때 그 10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부르는 성량이 똑같으면 안 되겠죠. 여기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좁은 방이 아니기 때문에 볼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음질로 저 구성의 최고의 성능을 발휘시키기 위해서 최고 적정한 볼륨을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현재 지금 데시벨 측정기로 측정을 해보면 클라이막스 부분에서는 80데시벨이 넘어가고 대체적으로 평균 볼륨이 한 81데시벨 정도, 79데시벨에서 82데시벨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최고 볼륨 상태에서는, 피크 볼륨 상태에서는 85에서 86데시벨까지도 올라갔다가 탁 내려오는 그런 정도의 볼륨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정도의 볼륨을 일반 아파트 공간에서 항상 유지하기는 좀 어렵죠. 지금은 제품의 최고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볼륨을 충분한 만큼 올린 것이고요. 그 정도 볼륨까지 올려서 성능 테스트를 했을 때 지금 BR03이라는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의 음질적인 만족도라든지 음악 감상적인 만족도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정도면은 사운드 밸런스적인 측면이라든지 앰프의 구동력적인 측면, 앰프가 저 스피커를 구동을 잘 해줬을 때의 이런 텐션감의 느낌이라든지 사운드의 볼륨감, 밀도감, 이 밀도감의 표현이라는 것은 이제 각 대역별로 얼마만큼 에너지가 충분한 만큼 느껴지는 것인가, 사운드가 좀 부실하고 좀 가볍게 느껴지고 치자름이 느껴지고 너무 얇게 느껴지고 사운드의 그 톤의 밸런스라는 것 자체가 적절하게 이렇게 정삼각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정삼각형을 이루지 못하고 위로 이렇게 붕 뜬 듯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이 저출력 D클래스 방식 앰프에서는 자주 발견되는 단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런 단점을 거의 발견하기가 좀 어려워요. 이 앰 앰프하고 만약에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앰 앰프하고도 매칭은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을 감안하면 앰 앰프에 비해서도 확실히 더 파워감이 더 좋다는 것은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앰 앰프하고 바이브링크 간의 장단점을 설명해 드리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그건 영상 후원부에서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향하는지 마음을 볼 순 없지만 누구나 알 수가 있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랑할 때마다 상처가 늘어서 두려움의 벽은 높아만 가고 그 안에 숨어서 그대가 나를 불러도 한참을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지만 My story 잊혀버린 마음 열고서 그대만이 날 다시 My story 잊혀버린 시간 속에서 그대만이 날 노래하게. 아무리 힘껏 안아도 잡을 수가 없었어. 변해버린 마음은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laugh anymore. What was all of it for? Ooh,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I just heard you found the one you've been looking for. I wish
있어. 어디로 향하는지 마음을 볼 순 없지만 누구나 알 수가 있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랑할 때마다 상처가 늘어서 두려움의 벽은 높아만 가고 그 안에 숨어서 그대가 나를 불러도 한참을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지만 My story 다쳐버린 마음 알고서 그대만이 날 다시 웃게 My story 지쳐버린 시간 속에서 그대만이 날 노래하게 아무리 힘껏 안아도 잡을 수가 없었어. 변해버린 마음은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laugh anymore. What was all of it for? Ooh,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I just heard you found the one you've been looking for. I wish I would have known that wasn't me. 'Cause even after all this time I still wonder why I can't move on just the way you did so easily. Don't wanna know what kind of dress you're wearing tonight, if he's holding on to you so tight the way I did before. I overdosed, should've known your love was a game. Now I can't get you out of my brain. Oh, it's such a shame that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laugh anymore. What was all of it for? Ooh,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I just hope you're lying next to somebody who knows how to love you like me. There must be a good reason that you're gone. Every now and then I think you might want me to come show up at your door, but I'm just too afraid that I'll be wrong. Don't wanna know if you're looking into her eyes, if she's holding on to you so tight the way I did before. I overdosed, should've known your love was a game. Now I can't get you out of my brain. Oh, it's such a shame But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Diamond love.
없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어. 어디로 향하는지 마음을 볼 순 없지만 누구나 알 수가 있어. 무엇을 원하는지. 사랑할 때마다 상처가 늘어서 두려움의 벽은 높아만 가고 그 안에 숨어서 그대가 나를 불러도 한참을 그렇게 망설이고 있었지만 My story, my story. 지쳐버린 마음 알고서 그대만이 날 다시 웃게. Story, my story. 지쳐버린 시간 속에서 그대만이 날 노래하게. 아무리 힘껏 안아도 잡을 수가 없었어. 변해버린 마음은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laugh anymore. What was all of it for? Ooh,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I just heard you found the one you've been looking for. I wish I would have known that wasn't me. 'Cause even after all this time I still wonder why I can't move on just the way you did so easily. Don't wanna know the kind of dress you're wearing tonight. If he's holding on to you so tight, the way I did before. I overdosed. Should've known your love was a game. Now I can't get you out of my brain. Oh, it's such a sham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laugh anymore. What was all of it for? Ooh,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I just hope you're lying next to somebody who knows how to love you like me. There must be a good reason that you're gone. Every now and then I think you might want me to come show up at your door, but I'm just too afraid that I'll be wrong. Don't wanna know if you're looking into her eyes. She's holding on to you so tight, the way I did before. I overdosed. Should've known your love was a game. Now I can't get you out of my brain. Oh, it's such a shame. But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diamond line, lover boy. You move in space with minimum weight, like a
to us. He's a smooth operator. Smooth operator. Smooth operator. Smooth operator. Coast to coast, LA to Chicago, Western Maine. Across the north and south to Chicago, love for sale. 방금 전까지 스피커를 쿼드 S2로도 바꿔보고요. 북실프 스피커만 테스트해보면은 이 앰프들의 한계를 또 가늠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되는 톨브형 스피커까지도 매칭을 해봤습니다. 쿼드로 스피커를 바꿨을 때 쿼드는 트위터가 리본 트위터이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볼륨상에서 소프트돔 트위터를 탑재하고 있는 트라이앵글 스피커나 다른 소프트돔 트위터를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소리가 좀 더 청량하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느껴질 확률이 높죠. 다만 쿼드 S2가 보레아 BR03보다는 스피커 사이즈가 더 작고 다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진 스피커이기 때문에 출력이 낮은 앰프, 그리고 특히 저렴한 가격대의 D클래스 방식의 앰프를 매칭을 했을 때는 통의 울림, 좀 더 풍부한 울림, 이런 느낌이 좀 적게 나올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팩트죠, 팩트. 그렇기 때문에 중저음이 풍부하게 더 잘 나오느냐 적게 나오냐, 이걸 가지고 스피커의 성능을 판가름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체급의 차이예요. 그냥 스피커 사이즈의 차이입니다. 만약에 쿼드 S2 스피커가 리본 트위터에서 나오는 깔끔하고 깨끗한 소리는 마음에 드는데 중저음이 조금만 더 풍부하게 나왔으면 좋겠다. 사운드의 하모닉스라든지 사운드의 풍부한 느낌이, 울림의 풍부한 느낌이 조금 더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쿼드 스피커의 경우에는 오리지널 정성 매칭 앰프가 따로 있죠. 같은 쿼드사에서 나온 쿼드 베나2 같은 앰프라든지 뭐 아르테라 솔루스 같은 앰프가 따로 있죠. 쿼드는 앰프로 원래가 유명한 회사이기 때문에 쿼드 앰프 같은 경우에는 AB 클래스 방식이죠. 전형적인 AB 클래스 방식이어서 저희가 쿼드 관련 영상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만은 쿼드 앰프하고 매칭을 했을 때에는 AB 클래스 방식의 쿼드 앰프가 좀 더 중저음의 양감이라든지 하모닉스의 풍부함을 더 잘 내주는 편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좀 넓은 공간에서 저음을 좀 더 풍부하게 원하시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쪽 매칭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제가 굳이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영상 한 편에서 무조건 제가 특정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특정 제품이 무조건 좋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비교와 다양한 제품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는 방법론을 알게 해드리기 위해서 원리를 설명해 드리고 제품 간의 차이점, 어떻게 해석했을 때는 이 제품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 어떻게 해석했을 때는 이 제품이 단점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부분들을 풍부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와피데일 스피커는 와피데일의 신제품입니다. 디자인만 보면 와피데일의 에보 4.4와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디자인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와피데일의 에보 시리즈 신제품인 에보 5.4 스피커입니다. 사실 저는 뭐 에보 4 시리즈 때부터도 리뷰를 했었고 사용을 해봤었는데 지금 와피데일의 이 에보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대형 리본 트위터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의 해상력이라든지 소리의 펼쳐짐, 소리의 이탈력, 이런 부분은 굉장히 탁월하죠. 그래서 절대 소리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스피커는 아니죠. 원래가 과거의 와피데일 스피커는 소리가 약간 답답한 거는 감안하고 사용하는 스피커가 와피데일이었었는데 이 AMT 리본 트위터가 탑재된 후부터서는 소리가 절대로 답답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겠죠. 그런데 다만 좀 주의사항이 있다라면은 제가 에보 4 시리즈 때 약간 이제 매칭상의 변수다, 약간 단점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과거에 설명을 했던 부분이 중고음만 너무 따로 노는 경우들이 있더라. 가운데 저렇게 그 미드레인지 유닛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앰프 매칭을 좀 잘 못하는 경우에는 리본 트위터에서 나오는 사운드만 너무 밝게, 너무 높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중역대가 너무 얇게 횡 비어버리고 저음도 따로 놀아버리는, 오히려 이제 와피데일사에서는 제작을 했을 때 그러지 않으려고 제작을 하고 튜닝을 했겠지만은 매칭을 좀 가볍게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전형적인 중고음과 중저음이 따로 놀아버리고 가운데 대역이 횡하고 비어버리는 그런 사운드를 쉽게 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주의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AMT 리본 트위터를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점이자
주의사항입니다. 사실 저는 윈 바이브링크나 윈 앰프가 에보 5.4를 완벽하게 아주 훌륭하게 구동을 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윈 앰프는 힘으로 제압한다라기보다는 섬세하게 나름대로는 준수하게 음색적 매칭을 해서 소리를 내주는구나, 이런 느낌이라면은 윈 바이브링크는 윈 앰프에 비해서는 상당히 준수하게 구동을 시켜주는 편이긴 합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뭐 80%다, 85%다, 90%다 설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느끼기로는 윈 바이브링크 같은 경우가 아주 후하게 평가를 한다면 한 85% 정도 구동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느낌이 들긴 해요. 나쁘진 않죠. 상당히 준수한 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훌륭하다라고 평가하기까지는 좀 평가할 필요가 없는 그런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와피데일 에보 5.4 스피커를 이제 리뷰 영상을 또 따로 찍을 건데요. 저 스피커가 무려 무게가 31kg이 넘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비싼 스피커가 아닌데 거의 뭐 가격 대비 역대급 스피커가 나왔다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뭐 디자인이라든지 만듦새도 굉장히 준수하고요. 부피가 그렇게 큰 스피커는 아닌데 무려 무게가 31kg이 넘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탄탄하면서도 고성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저거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대에 사이즈가 비슷한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스피커 무게가 자리야 20kg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피데일 5.4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비슷한 가격대의 비슷한 사이즈의 스피커에 비해서도 무게가 한 10kg 가량은 더 무거운 거예요. 10kg 차이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 정도 차이면 거의 한 30% 넘게 33% 가량 차이가 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엄청난 차이예요. 입문용 스피커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구동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찾아보니까 저 와피데일 스피커의 음압이 90dB로 나와 있는데 리본 트위터가 탑재가 되어 있고 높은 대역의 사운드를 생생하게 잘 표현해주는 스피커이기 때문에 윈 바이브링크만 매칭을 하더라도 생생한 사운드는 잘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랫대역까지 깊이 있게 구동하는 것은 좀 아쉬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윗대역, 높은 대역만 생생하게 낸다라고 해서 이게 좋은 음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음압이 높다라는 것은 어느 대역이 음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하고는 별개로 소리가 그냥 시끄럽게만 나오면은 음압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음악적인 밸런스하고 음압하고는 별개예요. 음압이 높더라도 소리가 생생하게 시원하게 잘 나오더라도 전체적인 밸런스는 엉망인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압이라는 것은 그냥 시끄럽기만 해도 음압은 높게 나오는 거죠. 지금 스피커가 저렇게 무거운데 저가 앰프를 매칭하는 경우에는 뭔가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단전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 모아지고 밀어 올려가지고 소리를 내는 듯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중고음의 깨끗함과 생생한 펼쳐짐과 중저음의 탱글탱글함과 중저음의 중량감까지 같이 나오게 할 수 있는 중저가 저렴한 가격대의 미니 앰프라는 것은 흔치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윈 바이브링크 리뷰 영상에서 윈 바이브링크는 다른 D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는 좀 다르게 사운드의 밀도감이나 볼륨감이나 바디감이나 중저음의 탱글탱글한 느낌이나 중저음의 양감 표현에 좀 더 신경을 쓴 앰프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와피데일 에보 시리즈를 제가 왜 매칭을 했냐면요, 와피데일 에보 시리즈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인 좀 가벼운 성향의 앰프를 매칭을 하면은요, 이 음질이 왜 고급인지 전혀 고급스럽지도 않고 전혀 질감이 좋은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음질이 나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스피커가 잘못이 아닙니다. 앰프를 너무 저렴하게 매칭을 하면은 음질이 엉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거 윈 바이브링크라는 앰프는 기본적으로 사운드를 좀 다부지게 내주는 특징이고, 소형 미니 D클래스 방식 앰프 치고는 중저음의 낮은 대역을 표현해주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하는 D클래스 방식의 미니 앰프예요. 그러다 보니까 와피데일 에보 시리즈의 사운드가 중저음이 휑하게 비면서 중고음 따로 중저음 따로 놀게 되는 그런 현상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주는 것이죠. D클래스 방식의 미니 앰프 치고는요. 그래서 제가 바이브링크를 매칭을 했을 때 이 정도면은 상당히 준수하다, 제어하기에 무거운 스피커를 제어하는 데 있어서 미니 앰프 치고는 상당히 기특한 정도의 성능을 내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굳이 저 와피데일의 스피커를 매칭을 한 것입니다. 예컨대 톨보이형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트라이앵글의 보레아 BR08이라든지 이런 쪽 스피커를 매칭을 하면은 구동하기가 더 쉬울 거예요. BR08 같은 경우가 무게가 20kg이 안 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왜 무겁고 무게가 왜 가볍겠습니까? 통은 큰데
무게가 가볍다. 그것은 인클로저가 얇고 인클로저가 가볍게 설계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클로저가 무겁지 않고 가볍게 설계가 됐다는 것은 그만큼 통의 울림 자체가 더 풍부하게 울린다라는 뜻이죠. 예컨대 울림을 풍부하게 내야 되는 악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악기가 예를 들어서 뭐 그랜드 피아노 이런 정도의 악기를 제외하고 울림을 길고 풍부하게 내줘야 되는 악기들이 무거운 경우를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악기들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부피에 비해서 무겁지는 않죠. 스피커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고성능 스피커의 경우에는 무거워집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어차피 고성능 스피커라고 하면은 앰프도 고성능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비슷한 가격의 스피커, 12형 스피커가 대략 가벼운 스피커는 15kg에서 20kg 정도 되고, 그나마도 비슷한 가격대에서 비슷한 부피의 12형 스피커가 무거운 경우에는 20kg이 살짝 넘어갑니다. 그런데 와피데일의 저 5.4라는 스피커의 경우에는 의외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놀랐습니다. 무슨 이 가격대에 저 정도 부피의 스피커가 무게가 30kg가 넘어가 버리지?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스피커를 리뷰를 할 때, 저 스피커를 테스트를 할 때 한 300~400만 원대 앰프까지도 매칭을 해봤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운드를 내줍니다. 그러니까 와피데일에서는 저 스피커를 100만 원대 앰프뿐만이 아니라 한 300~400만 원대 앰프까지 매칭을 해서도 가격 대비 만족도가 충분한 만큼 밸런스가 맞게끔, 매칭이 가능하게끔 매칭을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사용을 해도 될 만큼 고성능화 시켜서 만든 것이죠. 그런데 무게가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울림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음압은 90dB이지만은 중역대 이하로 울림이 줄어들기 때문에 무거워지고 단단해지니까 울림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중역대 이하로의 울림은 저 미니앰프를 사용했을 때는 그 울림이 적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력이 낮으면서도 이 풍부하면서도 섬세한 특성이 부족한 일반 흔한 D클래스 방식의 그냥 깔끔 단정하게만 소리를 내는 앰프들을 매칭을 해서는 저 와피데일 스피커는 음질이 영 별로일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제가 중구난 방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윈 바이브링크는 그래도 꽤 준수하게 사운드를 내주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윈 앰프와의 비교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요, 확실히 윈 앰프로 바꿔서 재생을 했을 때 차이가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구동하기가 쉬우면서도 음압이 높은 북쉘프 스피커로 비교를 했을 때는 그 차이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윈 앰프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차이를 그나마도 좀 느껴보시게 하기 위해서 제어하기가 힘든 와피데일 5.4로 윈 앰프도 매칭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칭을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낮은 단전에서부터, 깊숙한 단전에서부터 이렇게 꽉 밀어내주는 듯한 느낌은 좀 윈 앰프 쪽이 약하죠. 보컬의 목소리에서도 뭔가 힘있고 호소력 있고 짜릿하게 이렇게 밀어내주는, 사운드가 이렇게 이탈을 해주는, 생생하게 이렇게 뻗어주는 듯한 느낌도 살짝 더 약하게 느껴지고, 샤데이의 곡의 초반부에서 저음이 퉁탕탕 퉁탕탕 이렇게 탄력적으로 탱글탱글하게 나오는 부분에서도 보면은 그 때려주는 느낌의 임팩트감이 확실히 좀 더 약하게 느껴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볼륨을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지금 윈 앰프 전용 앱에서 확인되는 볼륨이 70 전후까지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중가요, 우리나라 가요 같은 경우에는 볼륨이 좀 세게 느껴져서 한 66에서 68 정도로 놓고 재생을 했고, 그 외에 다른 곡들 같은 경우는 70이 넘어가는 볼륨입니다. 그런데도 사실 뭔가 와피데일 5.4에 매칭했을 때는 뭔가가 에너지감이 좀 약하게 느껴져요. 밀어내는 힘이라든지 스피커를 압도하고 제어하는 느낌이라든지 강력한 느낌이라든지 그런 느낌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윈 앰프를 매칭했을 때의 사운드가 못 들어줄 정도다, 그런 느낌이라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윈 앰프를 굉장히 칭찬을 하고 싶은 게, 윈 앰프는 저가격대의 앰프가 아마 와피데일 5.4를 압도하면서 제어해주는 앰프는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윈 앰프는 출력이나 파워감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앰프라기보다는 다른 비슷한 가격대 앰프들도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은 음색적인 조율이 굉장히 잘 된 앰프예요. 그래서 와피데일 5.4를 매칭을 했을 때 파워감은 조금 아쉽지만 전체적인 음악적인 하모니, 전체적인 음악적인 소리의 촉감, 섬세함, 이런 측면에 있어서는 특별한 불만이 없는 정도의 음은 내줍니다.
앰프에 대해서는 이런 설명을 한 번쯤 제가 해드리려고 했는데요. 앰프가 어마어마한 고성능 앰프는 아니지만 제가 다른 오디오 입문자분들을 안내를 하면서 좀 고가의 스피커를 매칭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뭐 전형적으로 뭐 JBL 431D라든지 아니면은 뭐 모니터 오디오 실버 시리즈, 골드 시리즈, 심지어는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까지, 포칼의 경우에도 뭐 포칼 칸타 뭐 이런 스피커, 그리고 뭐 파인 오디오의 클래식 시리즈 이런 쪽까지 매칭을 해서 들어보면은 대체적으로 오디오 입문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불만을 못 느낍니다. 왜 그러느냐? 오디오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음질에 대해서 소위 말하자면 사운드의 강력함이라든지 사운드의 깊이감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질감의 깊이감이라든지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크게 기대를 안 한다고 해서 그분이 무슨 수준이 떨어진다, 음질을 들을 줄 모른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앰프를 평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에너지감은 좀 빠져 있지만은 강력함이 좋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살짝 산뜻 발랄하면서도 좀 예쁘게 표현해주는 그 느낌, 섬세하면서도 촉감이 좋은 그 느낌,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저음을 과도하게 무겁게 재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중저음에 대한 욕심을 빼면, 중저음에 대한 에너지감을 좀 빼고 사운드 음색적 밸런스를 중고음 쪽에 좀 더 우선해서 재생을 하면은요, 앰프가 구동력이 떨어지고 앰프가 파워감이 떨어지더라도 소리의 촉감 표현을 예쁘게 해주면 음질에 대한 불만이 별로 크게 안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제가 바이브링크가 무조건 좋다라고 하는 영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장단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바이브링크하고 앰프하고 동등하게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만약에 스피커가 제가 오늘 매칭을 했던 구동이 쉬우면서도 산뜻 발랄하고 소리가 생생하게 나와줄 수 있는, 오늘 몇 가지 스피커를 매칭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스피커들 중에서도 스피커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앰프의 성능이 떨어지더라도 소리의 해상력이나 소리의 선명도가 깨끗하게 나와주는 리본 트위터, AMT 리본 트위터를 탑재를 하고 있는 스피커가 들어갔어요. 매칭용 스피커로. 리본 트위터가 들어간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경우에는 앰프가 좀 답답한 성형이어도 근본적으로는 소리가 최종적으로는 깨끗하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매칭 스피커를 리본 트위터가 들어간 스피커가 아니라 소위 말하자면 좋은 표현으로 중립적인 성향의 스피커를 매칭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소리가 산뜻 발랄하게 나오는 성향이 아니라 그냥 중립적인 성향.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좀 심하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소리가 살짝 답답할 수도 있는 성향의 스피커를 매칭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앰프의 근본적인 성능은 바이브링크가 더 성능이 좋지만은 그러한 조건에서 매칭을 했을 경우에는 앰프 매칭이 좀 더 산뜻 발랄하고 사운드가 예쁘게 느껴질 수 있는 확률도 꽤 높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분들의 취향이나 환경이나 스피커 매칭에 따라서는 객관적으로는 바이브링크가 앰프적인 성능이 더 확실히 뛰어난 것은 분명하고,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팩트이자 사실이자 제작사에서도 바이브링크를 더 고성능으로 제작했지만은 매칭이나 사용자의 취향이나 환경에 따라서는 앰프를 매칭했을 때의 사운드가 중저음의 중량감이나 중저음의 양감이나 중저음의 어두운 느낌이라든지 사운드의 밀도감이 빠지면서 산뜻 발랄하고 예쁘게 느껴지는 앰프 쪽이 더 좋게 느껴질 수 있는 확률도 꽤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무조건 어떤 제품이 무조건 더 좋다, 이 제품을 무조건 구입을 하시라, 무조건 더 비싼 제품이 좋다, 그러니까 비싼 제품을 무조건 더 구매를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런데 다만 객관적인 것과 일반적인 것과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의 경우라는 것은 다른 것이죠. 일반적이고 그냥 객관적인 것으로는 바이브링크가 당연히 더 성능이 좋은 것이고요. 그리고 스피커의 매칭을 좀 더 고성능이라거나 아니면 좀 더 다루기 어려운 스피커를 매칭을 했을 때는 바이브링크가 더 성능이 좋을 확률이 당연히 더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떤 경우에 바이브링크의 성능이 더 좋게 발현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하시면서 매칭을 하셔야겠죠. 지금 오늘 와피델 에보 5.4를 매칭을 했을 때에도 아무래도 이제 사운드의 깊이감이라든지 사운드의 강력함이라든지 사운드의 호소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이브링크의 성능이 좀 더 좋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사운드가 좀 두리뭉실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중저음이 너무 과장될 수 있는 가능성, 사운드가 좀 중립적이면서 답답해질 수 있는 가능성, 그런 경우의 수는 배제를
잘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죠. 구동하기가 쉬우면서 사운드가 쉽게 나오면서 밝은 성향을 사용을 하시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윈 울트라하고 매칭을 했을 때 결과값이 상당히 좋기는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윈 울트라하고 매칭을 해서 EQ 기능에서 EQ를 일렉트릭 혹은 클래시칼 두 가지 모드를 선택을 해가면서 음악을 재생을 했고요. 그리고 윈 바이브링크에도 DAC가 탑재가 되어 있죠. 오히려 DAC 칩, DAC 부품 자체는 윈 울트라에 들어가 있는 칩셋보다 윈 바이브링크에 탑재가 되어 있는 DAC 칩이 더 신형이고 더 고성능이에요. 지금 그 윈 울트라에는 9038Q2M이 탑재가 되어 있고 바이브링크에는 아마 9039Q2M 아니면 K2M이 탑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윈 바이브링크에 탑재가 되어 있는 칩셋이 더 신형이죠. 아무래도 신형이면 더 고성능이겠죠. 좀 더 디테일하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디지털로 연결을 해서 윈 바이브링크에 있는 DAC를 사용하면 음질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뭔가 오디오적인 느낌이라든지 뭔가 사운드가 좀 더 세게 느껴지는 느낌, 오디오적인 특성에 있어서 각 오디오적인 특성이 좀 더 강화가 되는 느낌은 디지털 직결, 그러니까 뭐 광 케이블이나 동축 케이블로 윈 바이브링크 쪽에 DAC를 사용을 했을 때가 좀 더 세게 느껴져요. 제가 세게 느껴진다고 표현한 것은 그다지 아주 긍정적인 표현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경우의 수에 따라서, 매칭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운드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느낌은 윈 바이브링크에 직결을 했을 때가 좀 더 좋게 느껴져요. 사운드의 분명한 느낌, 사운드가 채널 분리도가 좀 더 확실하게 느껴지는 느낌, 사운드가 뭔가 꽂히는 느낌, 사운드가 좀 더 강하게 느껴지는 느낌은 윈 바이브링크 자체의 DAC가 낮게 느껴집니다. 약간 더 낮게 느껴져요. 만약에 윈 울트라라든지 윈 프로 플러스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한다면은 음악적인 뉘앙스의 표현력이라든지 음악적인 조화, 음악적인 하모니, 밸런스의 조율 느낌, 촉감의 조율 느낌, 섬세함, 예쁜 느낌, 이런 느낌은 윈 울트라 내부 DAC를 사용하고, 그리고 윈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윈 바이브링크하고는 별개로 일종의 DSP 기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EQ 기능이라든지 그런 프리앰프적인 성능, 그리고 뭐 DSP적인 성능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DAC의 절대적인 스펙을 떠나서 좀 더 음악적인 촉감의 조율 능력은 윈 울트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런 경우의 수들을 잘 판단을 하셔서 나에게는 어떻게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더 낫겠는가, 어떤 사운드가 나한테는 좀 더 재미가 있겠는가, 혹은 어떤 사운드가 좀 더 음악적으로 나에게 만족도가 더 좋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뭐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서 선택을 결정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매칭을 하시면 만족도가 높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총평을 하고 마무리를 하자면요, 윈 바이브링크도 그렇게 고가의 앰프가 아니잖아요. 고가의 앰프가 아닌데 지금 DAC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앰프이기 때문에 지금 51만 8천 원인가 합니까? 그러면은 그다지 비싼 앰프는 아니죠. 사실상 100만 원이 넘어가는 앰프들 중에서도 최강이라는 앰프들이 또 따로따로 또 있잖아요. 그 앰프들하고 견주었을 때 더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격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윈 바이브링크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대로 윈 앰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 앰프가 클래스 D 방식의 미니 앰프들 치고는 사운드 밸런스는 준수해요, 상당히. 그리고 중저음이라든지 사운드의 풍부함이라든지 D클래스 방식 앰프 담지 않게 낮은 음역대의 표현력이나 표현력까지도 좀 잘해주는 방식의 앰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가 D클래스 방식의 앰프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운드가 너무 좀 단조롭고 차갑고 좀 까칠하고 중저음을 가볍게 표현하고 바디감이나 볼륨감이나 밀도감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들을 상당 부분 개선한 방식의 앰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중저음을 좀 더 강화를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고음의 투명도는 살짝 아쉬워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앰프예요. 윈 앰프보다 더 고성능인 것은 분명하지만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중고음의 깨끗한 느낌이나 투명도나 사운드의 펼쳐짐이나 이탈력에 있어서 약간 아쉬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은 같은 회사의 윈 울트라라든지 윈 프로 플러스 같은 소스 기기를 매칭을 해서 EQ 조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고 그런 단점을 지울 수가 있겠다
라는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매칭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동이 쉬우면서 밝은 성향이면서 소리를 깨끗하게 잘 내주는 그런 성향의 스피커들하고 매칭을 하시면은 단점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그런 매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칭을 해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합리적인 가격에 이렇게 윈 바이브링크라는 같은 앰프가 또 나와준 점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이 됩니다. 곧 있으면은 또 후속 기종인 윈 앰프 울트라가 출시를 할 텐데요. 앰프 성능이나 앰프적인 성향 자체가 과연 바이브링크하고 동일할 것이냐, 스펙은 저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떻게 다를 것이냐, 더 좋은 방향으로 다를 것이냐, 어쩔 것이냐, 그런 부분은 제품이 나와서 다시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윈 바이브링크의 이러한 성향이 일반적인 D클래스 방식의 앰프와 혹은 윈 앰프 체제, 올인원 방식의 윈 앰프들과는 일부러,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약간 아날로그적인 느낌으로 일부러 이렇게 차별화해서 튜닝을 한 것이 아닌가. 같은 윈 오디오끼리도 다르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즐길 수 있게끔 이렇게 튜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오디오 입문을 하시려는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